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3D 황삭의 중삭 기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삭 기능 같은 경우엔 동영상을 두 파트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등고선 가공이랑 그 다음에 스캘럽, 평행 가공, 그 다음에 평면 영역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두 파트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삭 가공을 사용하기 전에 황중삭까지 했죠. 황중삭을 하면 황삭이라는 가공을 통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단 형식의 커습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가공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니까 요런 이 커습이 어쩔 수 없이 꼭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요 계단에서 툭툭툭 걸리면서 정삭을 하면 제대로 된 조도가 안 나올 거예요. 바로 정삭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끄러운 식으로 판판하게 일정량으로 만들어 줘야지 정삭도 좀 균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0.1이나 100분의 7 정도 남기고 싹 타주는 거예요. 그냥 중삭 가공의 정의는 뭐냐, 황삭이나 황중삭 후 커습이나 남은 양이 일정하게 남지 않았을 경우, 요게 중요해요. 일정하게 남지 않았을 경우에요. 양이 일정하게 남지 않았을 경우 일정하게 만들어 주어 정삭의 조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추 이해가 되실까요? 간단하게 요런 영상에서는 어차피 일정하게 남아요. 이게 왜냐하면 평평하기 때문에 내가 남기는 양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0.15씩 남기는 양이 고스란히 똑같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중삭을 넣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평평한 영상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굴곡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테이퍼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0.3이나 0.15를 남기려고 하면 실제 남겨지는 부분은 이렇게 커습이 생기고 이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남지 이 부분은 더 많은 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랜드 밀이 예를 들어서 정삭을 하러 왔는데 요렇게 올라가다 툭툭툭툭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 부분을 조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중삭이 꼭 필요합니다. 여튼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삭에서는 급경사와 완만한 경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급경사는 요렇게 경사가 요렇게 진 거고요. 완만한 경사는 한 요거보다 그냥 좀 낮은 거라고 할게요. 저는 이 급경사에 대한 이 정의를 형상마다 다르겠지만 70mm 정도 되는 형상일 경우에는 급경사가 75도에서 90도 사이로 할게요. 요렇게를 급경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만한 건 얼마일까요? 당연히 0도에서 76도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도와 겹쳐지잖아요. 이 1도는 제가 그냥 겹치게 해서 미절삭 부분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프로그램이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을까봐 라는 생각에. 근데 원래 웬만하면 그냥 5도 해도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1도 정도 겹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스타일로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3D에 요 등고선을 누르면 이 부분이 급경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경사를 깎는 건데 지금 활성화가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밑으로 내릴게요. 어차피 지금 형상은 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등고선을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엔드밀을 뭘 쓸지 정해야 되는데 그냥 12파이 보랜드밀을 쓸게요. 어차피 이제 중삭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중삭 공구는 황중삭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공구를 써줘야 충돌이 적어요. 황중삭에서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깎을 만큼 다 깎았고 여기서 0.8을 남겼다고 하면 0.8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황중삭에서 12파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10파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깎지 못한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파이는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충돌이 일으켜서 깨지거나 공구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황중삭에서 썼던 파이를 중삭에서도 써주세요.
똑같이 동일 공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건들지 않고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은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경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영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급경사라고 인식하는 부분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70도 넘을 만한 게 요 구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요 안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선택하는 건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바운더리 설정법을 그냥 넘어갈게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영역으로부터 바깥으로 지금 빠져나갈 게 없는데, 만약에 이 경계가 이 사각을 잡았다고 하면 가끔 이 경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를 할 때. 프로그램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막아주는 게 추가 옵셋을 마이너스 0.01에서 0.05 요 정도 사이로 줘요. 0.01 정도 주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요렇게 그냥 두고 셋업을 두면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여기 맞춰주고 플러스 누르고, 여기 영역에서 급경사를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접점 경계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접점 경계 같은 경우에 체크를 안 하면 정삭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접점 경계 체크가 되어 있으면 형상이 보랜드밀 여기까지 만약에 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면, 여기가 지금 선택된 안쪽으로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형상은 정삭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접점 경계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상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운더리를 저희가 만약에 평면도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 여기를, 바운더리를 여기를 잡았어요. 여기를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쳐보세요. 여기 이 박스를 그대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보랜드밀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원래 공구 중심 영역은. 근데 접점 경계 누르는 순간 그런 거 무시하고 여기까지 가공됩니다. 그냥 가공 다 되게 해줘요. 개 편하죠. 개꿀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접점 경계 꼭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 잘 안 되셔도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경사를 제어하는 기능은 요 경사 체크를 하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75도에서 90도 사이 급경사라고 제가 생각하는 요 구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넘어가고요. 경로로 가서 여기서 최대 절삭 간격이 깊이가 되는 거예요. 한 피치당 깊이. 저는 등고선 같은 경우에 중삭은 0.6에서 0.7 정도 주거든요. 많이는 1mm도 줘요. 뭐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정삭을 어느 정도 조도로 깨끗하게 할 거냐 요 차이기도 하고, 공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요 차이기도 해요. 지금 이거 깊이가 70mm이기 때문에 1mm 너무 많고요. 0.6 정도 줄게요. 이거는 소재 그 가공 깊이도 따져보면서 내 경험치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70mm 정도 되는 형상 같은 경우엔 최대 절삭 간격 중삭 0.6에서 0.7 정도 줍니다. 그냥 0.7 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게 가공 여유죠. 이 가공 여유는 중삭을 하는 건 결국에 정삭을 하기 위한 그 도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삭을 하기 전 얼마나 남길래, 이 살을 얼마나 얇게 남길래, 이게 또 정삭의 그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런 형상을 깎았다면 이런 식으로 커습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깎아주는 거죠. 당연히 저는 100분의 7에서 0.1 정도 줘서 정삭 부하량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7 정도 주면 100분의 7자로 얇게 이렇게 띠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이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툴이 생성이 되죠. 한번 볼까요? 좀 걸리네요 생각보다. 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툴이 생성되면 지금 있는 급경사 부분만 딱 툴이 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툴이 난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건 뭔가요?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경사만 깎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깎는 기능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거 깎는 기능 같은 경우엔 이 등고선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캘럽이나 평행 가공 요 두 가지를 많이 써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스파이럴 이런 것도 있고 모핑 나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요런 기능 정리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중삭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스캘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캘럽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캘럽 누르시고요. 보랜드밀 그대로 쓰고 조건 그대로 놓고 접점 경계 똑같이 체크해주고 추가 옵셋 0.01 체크해주고요. 경계 오버랩은 그냥 이거는 겹치는 거니까 이거는 없앨게요. 어차피 각도를 겹치게 해놓으니까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위치를 해서 요번에도 여기 안쪽만 일단 돌게 잡아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잡으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잡을게요.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누르고 요 안에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를 내가 적용사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딱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랑 요 안이랑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은 왜 안 했냐면 이 부분은 평평하거든요. 이런 평평한 거는 또 따로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경사를 정해줘야겠죠. 경사는 아까랑 겹치지 않게 0에서 75인데 플러스 1에서 여기서만 오버랩을 주겠습니다. 경사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절삭 간격은 똑같이 한 저는 0.7에서 1mm 정도 줘요. 당연히 이제 스캘럽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경사 깎는 거보다 조금 더 벽에 딱 붙었을 때 부하량이 조금 더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주세요. 0.7이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7을 줘도 되고 아니면 그 등고선보다 조금 더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0.1 정도. 요거는 가공하시면서 아시게 될 건데 등고선은 위에서부터 깎는 거니까 부하량이 조금 덜해요. 스캘럽보단. 커습에서 부딪힐 때 버틸 만한 양으로 주시면 돼요. 소재에 맞게. 여튼 절삭 간격은 저는 0.6을 주고 그 다음에 가공 여유 똑같이 줘야겠죠. 정삭하기 전에 최대한의 그 스라만 남겨주는 거니까 100분의 7 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하면 설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공이 다 돼야 되는 부분들도 100분의 7 정도 양을 남기고 싹 이제 형상 가공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삭을 하면 정삭 부하량도 적고 해서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여기 평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죠. 이 평면 영역 같은 경우엔 다음 시간에 평면 영역 가공하는 것도 배워보고 정삭 가공하는 것도 배워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중삭 가공 배워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삭의 컨셉을 잘 아셔야 돼요. 중삭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황중삭을 하면서 여기 이런 커습이 남겼던 이 부분을 최대한 매끄럽게 바꿔줘서 정삭 시에 부하량을 줄여서 결국에 최대한의 깔끔한 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깎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익스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트림 하니까 뭐 이상해졌네요.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깎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요 등고선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컴퓨터가 좀 멈춰서 영상을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이해해주세요. 재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황삭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중삭 천천히 갈게요. 이제 등고선 가죠. 등고선으로 급경사만 이런 식으로 깎고 급경사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캘럽 정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급경사가 깎아내지 못한 부분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부분만 툴 패스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깎으면 정삭할 때 실제로 이런 이제 부딪히는 게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삭이 굉장히 깨끗하게 납니다. 여기 속도를 좀 올려보면 여튼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가공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캘럽을 할 때 약간 섬 구간을 좀 나눠서 깎으라 뭐 이런 식으로 섬 구간을 나눠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3D 가공, 형상 가공 꿀팁이나 이런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 둘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셔야 될 거는 형상 가공을 할 때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갖고 중사가고 등고선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거 정도만 배워보면 될 것 같고요. 바운더리 설정은 제가 3D 형상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이런 섬을 찍어줘서 바운더리 형상을 나눠주면 조도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전문적인 또 분야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다 아신 상태에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